자, 계속해서 게임 과몰입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게임은 중독물질이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전전두엽이 뇌에 심각한 질병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게임했을 뿐이다.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고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과연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부당하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의 중독이니까 이걸 헤어날 수 있게 우리가 해결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과몰입의 해결 방안, 과몰입의 예방 교육, 이렇게 똑똑하게 예방하는 방법 5가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몰입의 해결 방안, 그래서 최근에 몇 년 동안 우리가 과몰입한 사람들이 범죄라든가 자녀 방임, 사회적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에서 아주 나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 불친절하다고 PC방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고 그 살해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게임 중독이라는 주장이 되고 있지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과연 이게 중독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 우리가 많은 원인을 나타내고 사회적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어떤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찾아볼 필요가 있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허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시카고 대학 총장을 한 사람인데 32살에 시카고 대학 총장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 혁명. 또 하나는 교육이에요. 혁명은 급작스럽게 그냥 확 안 하게 그냥 잘라버리는 거고 교육은 사람의 생각을 바뀌고 의식을 바뀌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해결 방안으로서 혁명적인 모습을 한다는 건 조금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죠. 토마스 홉스에 따라서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여가 문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게임 중독은 뭡니까?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혼자 즐기는 거잖아요. 같이 즐길 수 있는 여가 문화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게임을 너무 지나치게 참여하는 게임이 아니라 자기 즐기는 게임을 하다 보니까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가 문화를 건전하게 이끌 필요가 있고 각박한 입시 교육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너무 지나치게 입시 위주에 간단 말이에요. 대학 잘 가면 인격이 다 완성된 것처럼 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 내 부모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 부모의 정서적 교감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런 중독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정신적 치료가 있어야 되겠다.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사전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후 치료보다는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다. 어느 한 군데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세상이 되고 사이버 세상이 되니까 이 게임 같은 게임 중독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다른 활동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건 게임으로 가고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니까 12달 이상 1년 동안 계속 반복할 때는 게임 중독으로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럼 게임 과몰입 예방 교육은 뭐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전 예방 교육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리터러시라는 건 뭐 활용 능력이에요. 이걸 문명의 이기로 활용하지 않고 문명의 흉기가 될 수 있으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거. 게임을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게임 자주 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친구들하고 뭐예요? 가위바위보 하잖아. 그것도 일종의 게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돼야 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활용 능력, 리터러시 능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인간 육성을 위해서는 이 게임에 대해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알고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게임이라고 여러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축구, 뭐 손흥민, 뭐 이거 다 게임. 근데 거기에서 뭐야? 참 손흥민이가 70m 달려가서 슛골링 할 때 아름답잖아요. 반칙할 때는 취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독되지 않고 건전하게 즐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모포피아, 노 없으면 안 돼. 휴대폰이 없으면 공포야. 덜덜덜덜 떨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학생들 중 있는데 수업 시간에 핸드폰 사용하는 학생 핸드폰 딱 뺏어오면 그냥 어떨 줄 몰라 하잖아요. 그죠?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과 공포에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53%가 휴대폰 분지, 배터리 방전, 통화 요금 등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놀이를 꼭 게임을 통해서 놀이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이런 휴대폰 놀이가 아니라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12시가 되면 게임 다운, 셧다운제를 하자. 했더니 이것도 찬반 논란이 많단 말이에요. 찬성은 과몰입을 방지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건전하게 가자. 반대는 무슨 얘기냐? 권리 침해다. 또 12시가 빼고 셧다운 된다고 안 하냐? 또 딱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게임 산업과 문화적 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게임 산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고 먹고 있는데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데 그게 방해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법 제정은 2011년에 16세 미만 청소년들 게임 이용 금지 2016년에 개선안 나오고 현행은 어떻게 됐어요? 셧다운된 유지를 원하지만 제도 개선에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요? 게임 산업 및 문화적 활성화에.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죠.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이 있는데 이 편차를 얼마큼 줄여주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12시 되면 게임을 셧다운 시키겠냐 이거예요. 학교 와가지고 잠자는 학생들 이렇게 보면 물론 요즘 여러분들은 대학 입시 공부하느라고 뭐 인터넷 강의 듣느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몇몇 학생들은 게임하느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특히 저쪽 1학년이나 중학교에 가보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동안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해결 방안에 떠나서 세 번째 단원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원들은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입시에도 많은 부담이 되는 학생들에게 그것까지 참여시킨 선생님 생각에는 좀 곤란한 것 같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소개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